자, 관련 기업을 보면 가상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빠른 통신을 위해서 위성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위성 인터넷을 하는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가 있죠. 일론 머스크의. 근데 이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알파벳이 한 지분을 10%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파벳에 투자를 하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은 비아셋이라는 회사에서 위성 인터넷을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 만드는 회사인데 국방용 위성도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구동 모터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구동 모터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ABB가 잘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자체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티즈, 한국의 로보티즈죠. 이런 회사가 있겠죠. 또 이 책이 2001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가 됐을 때인지 안 됐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면서 옵티머스를 이제 선보이면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도 추가를 하면 좋겠죠. 사이버 보안에도 GPU가 필요한데 역시 GPU는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가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미리 예방하는 것,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리 예방을 잘하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맨디언트, 록히드 마틴은 해킹으로 하는 테러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는 유미코, 수미모토 메탈 마이닝, 일본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반 쓰레기.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퍼블릭 서비스 이 두 개가 미국 시장을 거의 두 개가 양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극물 같은 것도 위험 물질들 같은 것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폐기를 하는 업체로는 클린 하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근거인데요. 미국이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자가 보기에는.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가 과연. 이런 의심을 가지는 배경으로는 더 이상 이제 미국채를 사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일본도 요즘에는 적게 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세계 공장을 할 때는 미국이 달러를 찍은 달러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고 중국은 그 달러를 받아서 미국의 채권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돈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달러가. 근데 이런 고리가 깨져버린 거죠.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으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팝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의 약세가 되겠죠. 달러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런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면은 결국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의심하는 세력이 많이 생기는 반대쪽에서는 또 중국이 머리가 커져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석탄 의존도가 57%나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면은 가장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게 충격을 받은 게 중동과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중동과 러시아가 지금 자꾸 국소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죠.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결국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중국과 중동, 러시아가 협약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을 만들면서 자꾸 대항하려고 하니까 또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은 전 세계 경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힘을.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전 세계 군사력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공격했다 쳤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하면서 다시 세계의 주도권을 강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명분만 생기면은 이제 동맹국들하고 힘을 한번 과시해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이제 또 좋아지는 게 국방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국방위성, 사이버 보안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통신,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변화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 자, 네 번째는 고령화, 은퇴 인구의 증가. 배경은 이겁니다. 저출산, 한국도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출산은 적게 되고 사람은 자꾸 늙어가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를 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물론 개인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항암이라든지 정신질환도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질병의 예방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요. 항암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세한 기술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암이라는 것 자체는 면역세포가 암을 잘 찾기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잘 찾기만 하면은 없애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한 20%밖에 못 찾는다고 합니다. 80%가 못 찾기 때문에 이 암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머크사의 키트로다죠. 앞으로는 이 머크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면역항암제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대표적으로는 머크사의 키트로다입니다. 그리고 또 RNA 치료제라는 것도 있는데 RNA 치료제는 꿈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치료제입니다. 여기도 잠깐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DNA는 원본이고 RNA는 복사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DNA에 가서 DNA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는 게 이 RNA인데 이 RNA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원하는 단백질만 생성하거나 생성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RNA 치료제입니다. 암세포도 단백질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딱 스위치를 꺼버리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게 실수로 만약에 다른 단백질을 안 만들게 해버리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렵고 위험하다는 거죠. 되기만 하면 꿈의 신약인데 현재로서는 좀 위험하다,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이런 RNA 치료제를 하는 업체로는 엘라엘란 파머스티컬스, 이오네스 파머스티컬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비상장 업체로는 아라키스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같은 질환인데요. 이런 질환들이 신체에 누적이 되어서 후대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폐라든지 ADHD 같은 질환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 치료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 장내 코팅이 벗겨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 새어나오면 면역세포가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흥분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장은 뇌와 직결이 되어 있어서 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생물 치료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H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미생물 치료로 미국에서 임상 2상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신약도 주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바이러스가 변해서 생기는 슈퍼바이러스, 코로나가 슈퍼바이러스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녹고 그 빙하 안에 숨겨져 있던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전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버리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방어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 원래 이 동물의 바이러스는 사람 몸속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못 들어오는데 변이를 빨리 하면서 그 변이 중에 하나가 사람의 수용체와 비슷해서 사람 몸의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게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가 슈퍼바이러스로 불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에는 항생제가 주로 쓰이죠. 항생제가 주로 쓰이는데 그 항생제가 문제점이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나쁜 박테리아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좋은 박테리아만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최악에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치명적이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항생제보다는 유익 박테리아를 약으로 사용하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박테리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만들어서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걸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레스라는 기업은 미국 약중 최초로 미생물 약중 최초로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 또 베난타라는 기업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치료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게 또 사전 진단 분야입니다. 진료보다 예방에 돈이 적게 들죠.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 쪽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방 쪽에는 빅테크들이 관심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한 빅테크가 원하는 맞춤형 원터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또 필수적이겠죠. 사전 예방하는 게. 대표 기업으로는 먼저 말한 빅테크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루미나의 자회사인 그레일은 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루니카 뷰노가 영상 진단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변화 4가지 그리고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 김학주 교수님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18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보죠. 첫 번째는 아는 것만 투자라는 겁니다.